또 전화가 울리네요. 요즘 제 휴대폰은 늘 이런 식이에요. 아시죠? 전화가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철렁하면서도 동시에 이번엔 또 어떤 급한 상황일까 하고 바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이제는 정말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지인들, 멀리 있는 친척들, 오래된 친구들, 심지어는 어쩌다 알게 된 지인들까지 제 연락처를 아는 모든 분이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은 놀랍도록 한결같아요. 이양 원장님, 저희 가족 혹은 지인, 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급하게 제일 큰 대학병원, 가장 유명한 교수님께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빨리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이죠. 그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절박한 희망이 섞여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말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 찹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 예약 문제가 아니거든요. 15년간 암 전문의로 살아온 저의 이야기, 사실 이 문제는 저에게 정말 일상적인 일이에요. 저는 이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암 전문 요양병원을 시작한 사람 중 한 명이고 지난 15년 동안 암 전문의로 살아왔어요. 소위 1세대 암 전문의라고 불리죠. 그러니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모든 과정,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이후의 삶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그들의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현장에서 겪는 현실이 바로 이런 전화들이니까요.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방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죠. 그런데 정말이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 아는 사람이 지방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거기 병원은 못 믿겠어. 서울로 와서 치료받고 싶으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예약 좀 잡아주세요. 이 말 속에는 고향 병원은 못 믿겠다는 불안감과 서울은 무조건 더 낫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최고라는 오해,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그럴 때마다 저는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현실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암센터가 있는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규모도 크고 치료 시스템도 매우 훌륭합니다. 정말로 희귀한 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몇 안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면 당연히 그런 희귀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나 교수님을 찾아야겠죠. 그런 경우는 환자가 특정 병원으로 모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흔한 암, 예를 들어 유방암, 이암, 대장암, 폐암 같은 일반적인 암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암들은 각 지역의 거점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아니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질이나 결과 면에서 서울의 빅 5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어제 받은 전화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미 수술 예약을 마친 환자의 보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부산병원은 아무래도 못 믿겠어.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예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거기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빅 5분 병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라전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제가 그분들께 되묻습니다. 만약 서울로 오시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생활하실 건가요?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셨나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 최소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항암 치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일 오갈 수는 없으니 서울에 숙소를 구해야 할 텐데 그 비용과 번거로움은 또 어떻겠습니까? 낯선 도시에서 혼자 지내거나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낯선 환경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 과정이 환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 저는 늘 조언합니다. 부산에 있는 암센터는 정말 훌륭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치료는 동일해요. 그러니 굳이 먼 길 오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지역 병원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암 치료는 의사 마음대로가 아니다.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의 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치료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 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암 치료는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암 치료에는 매우 엄격한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명의 의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최고의 암 전문 병원 의사 수십 명이 모아 수많은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만듭니다.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정말 세부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어떤 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 그 검사 결과가 이러면 다음엔 이 검사를 하고 저러면 저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진단이 나오면 치료는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이 확정되면 이 환자에게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을 한다면 어디까지 절제해야 한다. 혹은 이 환자는 수술이 어려우니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 아니면 방사선 치료가 더 적합하다. 혹은 항암과 방사선 병행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 치료의 종류와 방법까지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이 모든 것이 NCCN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암학회 등 국내 의료진이 주축이 되어 KCCN, Korean Comprehensive Cancer Network과 같은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자의 특성과 의료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역시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 암의 경우 어느 대학병원을 가더라도 모든 의사가 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한 치료를 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산에 사는 분이 굳이 서울까지 와서 숙소를 구하고 4개월이든 6개월이든 매일같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고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굳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 특정 교수님이나 특정 병원이 중요해질까?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병원이나 교수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 아주 진행된 상태로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2에서 3년 후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더 이상 표준 항암 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자. 이미 표준 항암제를 모두 사용해서 더 이상 쓸 약이 마땅치 않은 환자.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각 대학병원이나 교수님마다 약의 종류나 치료 접근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임상 연구나 임상 시험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표준 치료가 듣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를 위한 최선을 찾아야 하니까 새로운 약제를 임상 시험을 통해 시도하거나 기존의 다른 암에 쓰이던 항암제를 조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암종에 쓰는 항암제를 가져와서 적용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임상 연구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한 병원이나 한 의사 선생님이 보는 환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논문을 쓸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인데 뇌전이가 발생한 경우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논문을 쓰고 싶다. 이 연구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서울의 여러 병원, 부산의 병원, 광주의 병원 등 여러 대학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 시험을 진행합니다.
한 병원에서 100명을 모으면 3군데 병원이 모이면 300명이 되고 5군데가 모이면 500명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환자 데이터를 모아야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 임상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특히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치료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교수님의 연구 분야, 경험, 그리고 그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는 임상 시험의 내용에 따라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학병원 진료, 가장 빨리 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학병원 진료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악성 소견이 의심된다거나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당연히 암은 여러 전문 파트가 협력해서 진료와 검사, 치료를 진행하는 암센터가 있는 대학병원급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긴 대학병원 예약 대기줄을 어떻게 뚫고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처음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했던 개인병원 원장님께 직접 부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병원 원장님들은 특정 대학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친분 관계를 넘어서는 공식적인 시스템이에요. 최근에는 각 대학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개인병원과 대학병원 간의 협력 진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개인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암 같은 고난도 질환은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만약 개인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암 소견이 보인다면 그 원장님께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 원장님이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무슨 대학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쪽으로 빨리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개인병원 원장님이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면 일반 환자가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광주에 있는 개인병원 원장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과 직접적인 협력 병원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드물겠죠. 하지만 그 지역 내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병원이라면 우선적으로 진료 예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특정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진료협력센터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그 병원의 진료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가 원하는 교수님의 진료 일정을 확인하고 바로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 교수님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고 판단되면 제가 직접 접속해서 열의 예약을 바로 잡아드리는 거죠. 이런 협력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은 병원에 구축되면 환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현명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무조건 서울의 가장 유명한 병원과 교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기암은 전국 어느 거점 대학병원에서도 표준화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서울로 오시면 오히려 치료 과정의 고통과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아주 진행되었거나 재발, 전이되어 표준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특정 교수님의 임상 연구 참여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를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첫 진단을 내린 개인병원 주치의에게 대학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의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암이라는 힘든 여정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현명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